월급을 넘어선 시작을 돕습니다. 사이클럽의 신대표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업을 펼쳐서 크게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국내 위탁과 구매 대행이 가장 자본이 적게 드는 구조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기업화되면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본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적극 투자해서 사입과 제조와 브랜딩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자본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사입, 제조 브랜딩을 하면서 겪은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위탁이나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본력이 되면 그때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가 잘 팔리는지 모르는 초보분들이 무작정 감을 믿고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포기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본인의 돈이 투입되었는데 사입한 재고는 쌓여있고 판매 성과가 안 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만두게 되기 때문이죠. 사입과 제조와 브랜딩으로 가는 길과 지속 가능한 매출을 위한 내용은 4주차 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구매 대행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유는 총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사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절대 구매 대행 사업을 무자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자를 내고 나서 면허세를 비롯해서 비상주 사무실을 구한다면 그 비용과 프로그램 사용비, 광고 마케팅비,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해외 상품 구매와 배송비 결제, 마켓의 느린 정산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수록 돈이 계속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강의비를 생각하면 절대로 무자본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본이 적게 드는 사업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은 리스크. 제품을 쌓아두고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하면 그때 주문을 넣는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결제를 하면 금액은 마켓에 묶여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을 돈이 확정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재고를 쌓아두고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할 필요 없이 내 마켓에서 팔린 상품을 그때그때 주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진율이 좋다. 위탁에 비해서 저희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좋습니다. 네 번째, 사업 확장이 쉬운 구조. 구매 대행을 통해서 전자상 거래, 마케팅, 무역, 유통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다양한 방향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켓에는 최신성 점수가 있습니다. 전에 올려서 안 팔렸던 같은 상품이라도 최신에 업로드될 상품이 최신성 점수를 얻고 상위 노출이 되어서 신규 진입한 셀러에게도 유리한 시장이 됩니다. 특히 쿠팡이나 11번가가 그렇습니다. 소비자는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최저가로 구입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싱할 때도 최저가에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쇼핑몰 로직입니다. 쿠팡은 롤링 시스템이다 보니 고정으로 1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팔리는 판매자는 상위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지만 그 틈새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나라 구매 대행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구매 대행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중국, 미국, 일본의 구매 대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중국은 엄청나게 다양한 물건과 제조가 가능한 나라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로 인해 마진율도 높습니다. 또한 노브랜드 상품에 브랜딩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CS가 힘들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입을 하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소싱을 했는데 막상 샘플 물건이 와서 보면 예쁜 쓰레기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품을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스토어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 일본은 브랜드 상품 소싱이다 보니까
소명도 가능하고 퀄리티도 좋고 CS도 용이하나 마진율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는 안 해놨지만 유럽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명품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고가를 팔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신뢰가 가게끔 꾸며놓고 소명 가능한 정품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흔한 명품 가방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내에 없는 모델이나 액세서리 등을 소싱하면 유럽 구매 대행도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2. 중국 구매 대행의 시작. 보시다시피 구매 대행의 개념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이 직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외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 대행지로 보내서 배송을 합니다. 오픈마켓에 상품을 업로드하고 판매를 합니다. 구매자는 오픈마켓에 구매만 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매 대행의 흐름입니다. 소싱은 어떠한 상품을 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키워딩은 어떠한 상품을 사용해서 노출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요. 상품 업로드는 각 방법에 따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챕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에 처리도 가능하고요. 직접적으로도 가능합니다. CS는 사실 정답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이 되기도 하죠. 초반에는 CS를 받기를 추천드리고 각자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 대행의 배송 과정입니다. 해외 판매자에서 배송 대행지, 국내 세관, 국내 택배사 이렇게 해서 고객으로 전달이 되고요. 배송기간은 평균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되고 여러가지 지연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판매자의 발송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국 내 택배 이동 문제, 통관 지연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고객에게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과정인데요. 노출, 유입, 구매 전환 이렇게 세 가지로 판매 과정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출과 유입은 소싱과 키워드로 니즈를 찾고요. 마켓의 SEO에 맞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구매 전환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부분인데요.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노출과 유입을 극대화시키고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고도화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픈마켓별 특징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대신에 고인물들이 많아서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꾸준하게 매출을 내기가 좋습니다. 정산이 빠르고요.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몰을 꾸미는 데 집중하면 충성 고객들이 생기고 재구매율이 높아집니다. 스토어를 키워서 양도도 가능하죠.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만으로도 감각 있게 소싱해서 스토어의 결을 맞춰서 빅파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솔팅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구매 대행으로만 소싱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사이트이기도 해요.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이라면 다들 아시죠? 로켓 배송, 급하게 배송을 받아야 할 물건들을 구입할 때 저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정말 빠르고 쉬운 반품 처리도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쿠팡이 신세계 이마트를 앞지를 정도만큼 이커머스 1위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초보 셀러 분들도 다른 마켓에 비해서 상단에 노출될 확률들이 높은 편이에요. 이커머스 1위 쇼핑몰에 걸맞게 초보 셀러 분들에게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G마켓 옥션이 있습니다. 높은 연령대의 고객층들이 많고요. 특히 관공서나 학교, 회사에서 단체 구매를 많이 합니다. 스마일 배송도 있지만 상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양한 쿠폰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 다음 11번가, 인터파크 특징들이 보기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고 계신 많은 셀러들이 암암리에 11번가 ESM은 국내 셀러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ESM은 우선은 글로벌 셀러를 가입하는데도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재도 11번가에서 좀 덜한 편이고요. 그래서 옥션, G마켓은 우선은 국내 셀러로 진행하면서 노출도를 높이며 판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11번가는 마켓 제재가 심해져서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카테고리 5등록이라고 해서 최후에는 일시 정지까지도 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글로벌 셀러는 카테고리 범위가 매우 적고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셀러로 진행하시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판매자 등급이 좀 높아졌을 경우는 복수 아이디 생성이나 탈퇴 후에 해외 셀러 재진입, 다른 사업자를 만들어서 가입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진행을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상품 업로드 방법인데요. 대량, 반자동, 수동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특히 대량은 초보자가 하기가 쉽고요. 수천 개, 수만 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오픈마켓 상품 수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카테고리를 전체를 긁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라서 프로그램만 잘 사용하면 방법은 매우 쉽지만 상품을 전체적으로 지우고 물갈이 해야 하고 업로드를 멈추면 매출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업로드를 계속 해줘야 합니다. 대량 등록을 하게 되면 한 사업자당 나오는 매출이 크지 않고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프로그램비도 비쌉니다. 온라인 셀링을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키우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진입 장벽도 낮아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도 쉽고 쉽게 포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은 내가 올리고 싶은 상품만 선별해서 가지고 와서 상품을 가공하고 업로드 하는 부분인데 이미지 번역과 CS는 선택이에요. 꾸준한 업로드가 똑같이 필요하고 사업자는 한 개 이상. 대량만큼 사업자는 많이 필요 없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분들은 마켓마다 업로드 제한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3개 정도 운영하기도 합니다. 수동은 마켓에 직접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상품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가장 매출을 크게 낼 수 있고요. 그만큼 상품 소싱 능력이 곧 실력이 됩니다. 현재 매출 내시는 분들의 방법을 정리하자면 최대한 사업자를 늘려서 상품을 닭등, 반자동으로도 알바를 고용해서 수정하면서 많이 업로드하거나 키워드, 상세 페이지 등을 신경 써서 효자 상품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건 한 방법으로 꾸준히 시도하면서 더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추천 방법으로는 반자동 등록으로 수익을 안정화시키면서 상품을 보는 눈을 기르고 상품 수동 등록을 해서 매출과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잘 안되는 케이스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키워드 공부를 안 하시면 상세 페이지에 집착하면서 하루에 업로드 양이 매우 적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판매로 연결되지 않고 재미를 못 느끼게 되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자동 등록을 추천하는 이유는 오픈마켓에서 대량 등록 자체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스토어는 10,000개, G옥션은 5,000개, 롯데온은 2,000개 등 상품 등록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10,000개 올린다고 해도 그 중에 몇 개나 팔릴까요? 많이 팔려봤자 100개 이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나머지 상품들이 골칫거리일 것입니다. 이런 셀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겠죠. 그래서 반자동 등록을 추천드리고 반자동을 하시면서도 꾸준히 수동 등록을 이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로 구매 대행 사업자를 등록하겠습니다. 사업자 개설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사업자명과 사업자 주소, 자가라면 본인의 집 주소로 사업자 주소를 하셔도 괜찮고요. 무상임대차일 경우는 무상임대차 계약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실 예정이면 비상주 사무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출 서류 유형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명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빨간 별표가 있는 부분은 모두 필수 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국세정보 문자 수신 동의라고 있는데요. 이거에서 동의함을 눌러주면 사업자와 관련된 문자들이 등록 번호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동의함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소입니다. 자가로 주소지를 하려면 주소지 동일 여부 체크에 열을 체크해 주세요. 본인 명의 집 주소가 아닌 비상주 사무실이나 아니면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은 불을 눌러주세요. 예전에는 한 주소에 몇 개의 사업자를 승인을 해주었지만 요새는 여러 사업자 신청을 할 경우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를 내실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 주소를 쓸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저렴하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거라서 둘을 클릭하고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계약한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업종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종 입력 수정을 클릭합니다. 업종 코드 검색을 누르시고 업종 코드에 해외 구매 대행 업종 코드인 525105를 조회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산업 분류 코드는 가장 아래에 있는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끝나면 등록하기를 눌러주시고 업종 등록을 합니다. 안에서 해외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를 함께 하신다면 매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따로 장부를 나누고 관리를 잘 하신다면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사업자를 따로 내셔서 사업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개업 일자는 개업을 원하는 날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도 가능하고요. 저는 오늘 날짜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제 임대차 내역을 입력하시는데요. 자가이신 분들은 이쪽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시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신 분들은 이쪽에 임대차 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사업장 구분에서 타인 소유를 클릭하면 임대차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임대차 입력 수정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임대인 정보와 임대차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끝나면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등록이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만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간이사업자로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의 경우 일반 사업자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 위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인 경우 이 경우는 저희에 해당하진 않고요. 구매대행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연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간이로 신청을 해도 일반으로 자동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는 연매출 8천만 원까지 부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순수익으로 매출이 잡히는 구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꼭 간이과세자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출 서류 선택이 뜹니다. 네, 여기 제출 서류 선택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파일 찾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주시고요. 자가인 경우는 따로 첨부할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 첨부가 끝났으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전송됩니다. 최종 확인이 뜨면 확인하였습니다를 클릭하시고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신고용으로 이렇게 신고가 된다는 내용들이 뜨고요. 그러면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접수 완료로 뜨고요.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사업자 등록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요. 문자로 알림이 오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완료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하시려면 세무서에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 내에서도 프린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여기 란에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즉시 발급 증명이 있고 사업자 등록 증명을 클릭하시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등록이 되었다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그럼 그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고 신청 내용 입력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인터넷 발급으로 바로 프린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 가입과 통신 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완료가 되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서 미리 준비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다운받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마이 홈택스에 민원 상담 불복 보충을 클릭하시고 민원 처리 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수령 방법에 출력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린트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PDF로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PDF를 이미지 파일로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RPDF를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여기 알툴스 공식에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RPDF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면 변환이라는 메뉴에서 이미지로 변환 클릭해 주시고 JPG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변환 성공 이렇게 뜹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검색합니다. 가입하기를 클릭하시고 이메일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인증을 하시고 정보를 모두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2단계 인증 방법 설정이 나오고 저는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인증이 끝나면 판매자 유형은 사업자이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그다음에 통장 사본을 준비를 먼저 해줍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아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이버 쇼핑은 이렇게 켜놓으시고요. 네이버 톡톡도 메신저인데 네이버 인증이 필요하고요. 추후에 필요할 때 연동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용 약관 모두 동의해 주시고 다음으로 클릭합니다. 서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요. 대표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 인증이 가능하면 인감증명서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명의나 대표자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버튼 클릭하시고 이제 정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사업장 주소, 업체, 업종을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는 아직 저희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미신고를 클릭합니다. 대표자 구성은 1인 대표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증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토어명은 지금 설정하시면 딱 한 번 추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신중하게 스토어명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스토어 URL은 원하시는 영문이나 소문자, 숫자 등으로 조합을 해서 적어주시고 소개글도 간단히 적어줍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아톡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0507 번호나 070 번호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용 핸드폰 번호나 투넘버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카테고리는 설정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 생활건강으로 우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권한 신청 클릭하시고 해외 상품 판매 이용 약관을 클릭해 주시고요. 상품 배송 유형은 택배로 선택해 주시고 수입 형태는 병행으로 선택해 줍니다. 상품 출고지 주소에서는 국내 사업장 주소와 동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를 선택을 하고 출고지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요. 출고지 주소는 해외 출고지 주소를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배송 대행지의 주소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럼 배송 대행지에 먼저 가입을 하겠습니다. 배대지인 넥스트 배송 기준으로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넥스트 배송에 가입하실 때 코드를 클럽 42를 입력하시면 VIP 등업이 되니 꼭 VIP 등업 확인해 주시고요. 등업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넥스트 배송 쪽에 톡으로 문의하셔서 등업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여기 배대지 주소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본인의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FU로 시작하는 게 바로 본인의 사서함 번호입니다. 타오바오에 입력을 할 때는 이 사서함 번호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출고지 입력을 할 때는 해외 주소로만 되어 있기만 하면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는 입력을 할 거고요. 이 사이트엔 따로 영어 주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따로 카페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영어 주소를 써놓겠습니다. 주소록은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영어 주소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건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반품 교환지 주소는 우리가 반품은 국내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 주소와 저는 동일하게 했고 만약에 반품지 따로 받을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산 대금 입금 계좌는 은행하고 예금주랑 계좌번호 선택을 하시고요.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맞으시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파일을 추가해서 아까 전에 이미지로 변경했던 파일을 첨부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 신청이 완료되었고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기로 클릭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는 심사 중으로 나오고요. 우선 닫기를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판매자 정보에서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증이 나오고 인쇄 버튼 누르시고 아까 전하고 똑같이 PD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되었으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끝나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로그인을 다시 하시면요. 이렇게 고객 확인 제도 정보 입력 안내라고 나오고요. 고객 확인 제도 이행하러 가기로 클릭합니다.
심사가 완료가 돼야지 금융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라서 여기에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대표자 정보에서 등록을 클릭하고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정보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된 대표자 수에 이렇게 한 명이 뜨고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4번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요. 아래에 심사 요청을 클릭해 줍니다. 입력을 올바르게 했다면 이렇게 바로 심사 완료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 가입할 때 발급했었던 구매안전 이용 확인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줍니다. 찾는 서비스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맨 위에 신고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발급하기 눌러주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이렇게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업체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업체 정보를 다 입력하셨으면 아래에 대표자 정보도 작성을 해줍니다. 방식은 인터넷을 클릭하시고 종합모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는 스마트 스토어를 입력합니다. 구비 서류는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을 JPG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것을 파일로 추가해서 첨부를 해줍니다. 신고증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명에는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원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민원 접수 번호가 확인이 되고 이제 2, 3일 정도 영업일 뒤에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 알람을 받게 됩니다. 완료됐다고 문자가 오게 되면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을 하면 되고요.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납부를 하셔야 되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인구 50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45,500원, 그 밖에는 22,500원, 군 단위는 12,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 처리가 완료된 후에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이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한 2시간 정도 후에 문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 안내가 되고요. 이 전자납부 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자납부 번호로 위텍스에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요. 이제 위텍스로 들어가셔서 문자에서 받은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자동 입력 방지 문자 입력을 하고요.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등록 면허세라고 해서 면허세가 나옵니다. 즉시 납부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결제 수단 선택해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세 납부가 완료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신청 내역 들어가시면 검색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리 상태가 처리가 완료됐고 발급 문서가 등록이 완료됐다고 뜹니다. 이렇게 문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이쪽에서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인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쿠팡윙에 입점을 해보겠습니다. 입점 전에 준비사항은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비즈니스 형태를 해외 직구 병행 수입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약관 동의하고 가입하기를 눌러줍니다. 대표 카테고리 설정은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서 임의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구 홈 인테리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제 판매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에 사업자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해줍니다. 신고하셨던 통신판매업 번호 입력하시고 정상 계좌에 대한 사본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신판매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줍니다. 아직 입점 진행 중이라고만 뜨지만 입점 승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판매할 상품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입점 승인이 완료되고 쿠팡윙에 다시 로그인했습니다. 이렇게 입점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바뀌었고요. 이제 여기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판매자 정보에서 추가 판매 정보를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 조금 아래쪽에 해외 상품 배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 배송 여부를 꼭 U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시간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추가 인증이 뜨면 추가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아래에 오픈 API 키 발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과 연동을 할 때 사용하는 API 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설정을 안 해주고요. 퍼센티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그때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주소록 배송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새 주소지를 등록을 할 거고요. 출고지하고 반품지를 입력해 줄 겁니다. 출고지는 말 그대로 출고가 되는 주소지입니다. 출고는 배송 대행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외 배송지라고 해외 배송지 이렇게 입력하시고 국가 구분을 해외로 클릭해 주세요. 입력이 끝났으면 제주 도서상간 배송 여부를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택배사는 임의로 선택을 해주시고 제주 지역하고 제주 외 지역에 4,000원, 6,000원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 후에 등록 버튼 눌러주시고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이게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X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세요. F5번 눌러도 새로 고침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주니까 출고지 주소가 뜹니다. 이제 반품지를 등록하겠습니다. 새 주소지 등록을 클릭하고 반품지를 클릭합니다. 주소지는 반품지로 입력을 하고 진짜 실제로 반품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다 끝났으면 이 택배사 계약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데 쿠팡 회수하는 방법이 반품 회수 방법이 자동 회수와 수동 회수가 있는데 계약 여부에 있음을 만약에 체크를 했을 때는 자동으로 회수 처리가 됩니다. 구매된 상품의 경우는 고객한테 반품을 바로 보내달라고 하기보다는 이용 방법 미숙이나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면 반품을 철회할 등의 방어를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자동으로 회수해서 받는 것보다는 수동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계약 여부는 없음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을 클릭해 주시고
전화번호 형식이 잘못됐네요. 여기 가운데 전화번호 이렇게 형식을 다시 맞춰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X 버튼 누르고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품지 주소도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쿠팡은 상품 등록을 위한 세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번가 입점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11번가 셀러 오피스를 검색합니다. 셀러 오피스 들어가셔서 판매 회원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11번가는 다른 마켓과 달리 휴대폰만으로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거로 하셔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서류는 모두 뒷자리를 지운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다 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 반려가 될 수 있으니 꼭 이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번가도 지마켓 옥션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게 일반으로 가입한다는 개념이고요. 노출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도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또 해외 직구 배송 상품 판매 불가로도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요새 좀 마켓에서 제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으로 가입하셨을 때 상품 노출 제한 위험도 존재함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 비해서 월등하게 노출이 잘 됩니다. 그런 것을 인지는 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셀러 약관 동의를 하시고 사업자 인증 및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마켓 옥션 가입할 때도 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 제가 나이스 평가 정보에 확인하라고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인증이 되어야지만 여기서 인증 여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래에 안 그래도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인증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좀 어려우시면 제가 카페에 다시 남겨놨으니까 카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계정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 사업자 정보 입력해 주시고 통신 판매업 번호, 신고 번호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취급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소 여부는 아니오로 클릭해 줍니다. 사업자 정보에서 업종은 업종 검색을 하시고 업종 조회에서 검색어를 상품 중개업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도매 및 소매업이 뜹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서 대표자 인증을 합니다. 셀러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11번가 판매 정보가 나옵니다. 스토어명을 입력을 하시고 여기 한번 설명을 보시면 이게 판매자 아이디랑 같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시 사용 금지될 수 있다고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한번 스토어명은 잘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고지 주소와 반품 교환지 주소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직구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주소를 입력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국내 주소를 출고지와 반품 교환지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산 대금 수령 방법에 입금 계좌를 선택하시고 여기 입금 계좌를 입력하셔서 계좌번호를 인증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규 셀러 혜택이 있는데 이제 카테고리 고정 수수료를 최대 6%랑 포인트를 준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환영 메시지가 나오고 승인 대기 상태라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자 셀러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증빙 서류 업로드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파일 첨부하는 란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뒤에 마스킹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마스킹 가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킹 가이드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뒷자리를 가린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증빙 서류를 모두 등록을 합니다. 증빙 서류 파일 첨부가 완료되었다고 나오면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끝나게 되면 약 5일 이내에 입점 승인이 납니다. 지마켓과 옥션은 ESM 플러스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SM 플러스를 검색을 해주시고 이쪽에 가입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회원 가입 눌러주시고요. 지마켓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쪽에는 옥션까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유형은 두 번째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외 직구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원칙상으로는 해외 직구 판매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게 맞지만 일반 입점에 비해서 노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들 많이들 입점을 하는데 이렇게 입점을 하신 후에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판매하시면 개인 고유 통관 보호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사업자 판매 회원 다음 버튼 누르면 근데 여기서 나이스 평가 정보에 문의 달라는 팝업이 뜨거나 뭐 이게 사업자 등록이 안 됐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을 해줘야 하는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네이버 카페에 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제 몇 시간 내로는 거의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인증이 끝나면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판매 정보를 입력을 해줄 건데요. 고객 문의 연락처, 전화번호, CS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미니샵 스토어 이름을 원하시는 이름으로 넣어주시고요. 스토어 주소 URL을 입력을 영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니샵 스토어 소개 글이 있는데 여기서 소개 글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할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이트 부담 지원 할인이라고 해서 지마켓 옥션이 일정 부분의 추가 할인을 지원을 하고 판매가 일어날 때에는 일정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부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구매자가 받은 할인 혜택의 15% 정도를 판매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추가 할인되는 금액에 비해서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마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해 주시고 사업장 주소를 적고 업태와 종목을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오고 정산 정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계좌 등록하기에서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고 G통장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계좌 인증은 스마일 뒤에 세 자리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요. 여기 G통장 비밀번호는 로그인 비밀번호랑 같이 패스워드랑 동일하면 이렇게 안 된다고 뜹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는 꼭 다른 걸로 입력을 해주셔야 가입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ESM 플러스 로그인 하기가 뜨면은 모두 마무리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설정만 해주고 입점을 완료하겠습니다. ESM 플러스에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고객 확인 제도 정보 관리인데 이게 승인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왼쪽 메뉴에 ESM 계정 관리에 고객 확인 제도 정보 관리라고 클릭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미 승인을 완료된 상황이라 이렇게 녹색으로 뜨는데, 만약에 이 승인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은 정보 입력 누르시고, 근데 지금 저는 뜨진 않는데 휴대폰 본인 인증과 계좌 인증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승인 완료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판매 활동 정보를 보면 마스터 아이디가 나오고 계정 관리가 있는데, 여기 계정 관리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혹시 인증 정보에 인증이 뭐 안 돼 있거나 그러시면 인증을 꼭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승인 대기 상태라서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승인 완료가 되면 이제 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소싱 사이트인 타오바오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타오바오 동결이라고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계정이 동결됐다고 나와서 로그인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도 다 해놓고 이렇게 막혀버리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동결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는 IP 기준으로 동결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와이파이를 꺼주셔야 합니다. 와이파이로 가입을 하게 되면 PC와 가입한 거랑 마찬가지로 동결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 화면 보면서 가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와이파이를 끄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타오바오를 검색하면 이렇게 타오바오가 뜹니다. 어플 설치가 완료되면 동의를 눌러줍니다. 메인 화면이 뜨면 회원 가입을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앱이 리뉴얼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직접 가입한 과정을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한국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86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82 여기 한국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82로 변경이 되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010으로 되는 번호로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이 번호가 동결이 됐을 경우에는 재가입을 하실 때 10으로 가입하시면 재가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핸드폰 번호에 2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동의하기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근데 저는 이런 화면이 떴어요. 근데 이런 화면이 뜰 때들이 좀 있어요. 타오바오에서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고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지문이나 페이스 인증을 허용하실 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문으로 등록을 할 거고요. 지문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동의는 휴대폰 보안 설정에서 지문이나 페이스 인증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인 화면이 뜨고 이렇게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디가 이렇게 TB로 시작되는 아이디로 부여가 돼요. 이 아이디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좀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는 동결이 잘 되는 사이트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서 웬만하면 오류 없이 로그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자주 쓰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타오바오 프로필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1년에 한 번만 아이디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의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변경할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로 변경할 아이디가 이렇게 이 따옴표 안에 이렇게 뜰 겁니다. 아이디가 맞으시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화면에서 변경된 아이디가 뜹니다. 이제 이번에는 비밀번호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정상적으로 아이디가 바뀐 거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중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뭐 바로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여기, 그리고 몇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네 번째 중국어로 되어 있는 이쪽을 클릭합니다.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할 건데요. 여기를 누르면 이제 인증번호가 옵니다. 여기 박스에 인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변경하실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체크합니다. 이 과정까지 끝내면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모바일로 진행을 했고요. 동결 방지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와이파이를 끄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배송 대행지 설정이나 뭐 카드 등록 같은 경우는 PC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PC에서 변경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오바오에서 배송 대행지 주소로 배송 주소 설정을 하겠습니다. 타오바오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맨 상단에 보면 아이디가 뜨고 계정 관리라고 뜹니다. 계정 관리를 클릭하고요. 배송 주소를 클릭합니다. 주소 입력창이 나타나고요. 여기 이제 주소 정보가 있는데 하나씩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넥스트 배송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넥스트 배송 사이트 메인 사이트에 보면 배대지 주소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서함 번호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에 배대지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사서함 번호까지 나온 주소가 나옵니다. 이제 이 주소를 하나씩 그림 맞추듯이 입력을 하겠습니다. 주소 정보 시, 도, 시군, 거리에서는 하나씩 이렇게 드롭다운 하는 형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다시 이제 정확하게 그림 맞추듯이 맞추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중국어로 바꿉니다. 아래 상세 주소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위에 주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똑같은 중국어를 찾아서 하나씩 선택을 해줍니다. 산동성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웨이아이시 똑같은 중국어를 찾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림 맞추듯이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주소 입력한 게 여기까지 입력이 되었어요. 그쵸? 이제 요 뒤에 주소, 상세 주소를 여기에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복사를 할 수 있게끔 나오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를 해주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아래 수치인에도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요. 이제 우편번호는 입력할 필요 없으시고요. 전화번호를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꼭 기본 배송 주소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나오고요. 이렇게 주소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주소는 다시 한번 중국어가 틀린 건 없는지 다시 한번 또 그림 맞추듯이 주소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기본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빨강색으로 뜹니다. 여기가 기본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주소를 2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배송 대행지를 1개를 쓰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뭐 코로나 봉쇄 때나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웨이아이 쪽에서 물류가 마비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광저우나 EU 같은 뭐 다른 곳에도 배송 대행지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소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놓고 필요한 배송 대행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오바오 동결 방지를 막기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타오바오에서는 이 계정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정인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동결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나서 실제 진짜 넷쇼핑을 하는 계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서 상품을 직접 결제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장바구니에라도 상품을 담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결제를 위한 결제 카드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구매 대행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알리페이에 등록된 기존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오래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하는 방법이 변경된 방법이니까 이거 보시고 결제 카드를 등록을 하면 됩니다. 우선 아무 상품이나 옵션을 선택한 후에 카트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가가 되었고 장바구니 결제로 이동합니다. 이제 결제로 이동해서 결제 화면에는 이렇게 배송지 주소가 먼저 뜹니다. 배송지 주소는 아까 전에 배송 대행지 등록했던 기본 배송지가 제일 먼저 상단에 뜹니다. 결제 통화를 이쪽 알리페이가 아닌 새로운 통화 이쪽을 클릭하시고 주문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통화는 달러로 결제를 하셔야지만 이중으로 환전 수수료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전환하려면 클릭하세요. 이 버튼을 눌러서 미국 달러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화가 이렇게 달러로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셀신용 직불카드 사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가능한 카드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카드는 이런 브랜드들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맞는 카드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 후에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카드 번호 뒷자리만 뜨게끔 해서 카드가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카드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카드를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 등록까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주문 지불을 누르면 이제 바로 결제 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타오바오 동결 없이 가입하는 법과 배송지 등록, 결제카드 등록까지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드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카드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카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처음에는 일단 한 개만 신청하시고 필요할 때 추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삼성글록 그리고 1% 적립의 혜택이 있고요. 그냥 100만 원까지 최고 적립률 5%까지 가능합니다. 가오는 1% 적립 그리고 추가 특별 적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 번거롭습니다. 직접 해서요. 또한 가오는 국내 실적이 20만 원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20만 원은 사실상 거의 혜택이 없이 생으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추천 카드 중에 제가 제일 위에다 써놓고 가장 늦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역대급 혜택 카드는 KB 헤리티지 카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연회비가 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처음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사용을 하시더 결제액이면 한 300만 원 이상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은 KB 헤리티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다른 카드는 혜택이 뭐 거의 비슷하다시피 해서 선호하는 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KB 헤리티지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헤리티지 카드는 올해 출시된 적립인데 가온처럼 뭐 매번 이벤트를 신청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적립 한도도 없습니다. 전원 실적 없이 무제한 적립되는 카드입니다. 할인형과 마일리지 카드도 있습니다. 2,000원당 1마일리가 추가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요. 1마일리지가 추가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회비가 이제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이 커버가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또 쿠폰이나 이런 쿠폰 서비스들이나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있어요. 그 혜택들이 거의 한 15만 원 상당쯤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를 이용하면 뭐 실제로 한 5만 원 정도 연회비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와 카드 등록을 할 거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들은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적격 증빙 자료를 수치를 해야 되는 게 좋은데요. 적격 증빙이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 자료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 계산서, 계산서 등이 해당됩니다. 오늘은 대표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신용카드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카드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고 복잡한 과정 없이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카드는 반드시 대표님 명의로 생성된 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고 바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기타 통신 판매업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가맹점 가입을 꼭 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라는 내용입니다.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60일 내에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 곱하기 1% 가산세를 부과하고 추계 과세 시 단순 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등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발급을 하지 않으면 거래금액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등록을 해야겠죠. 네, 이제 홈택스로 들어가서 바로 등록을 시작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시고요. 검색어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검색해 줍니다. 그럼 여기 메뉴가 하나 나오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을 클릭하시고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상호가 뜹니다. 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록 접수하기를 눌러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등록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카드와 등록 접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신용카드 등록은 되었고요. 이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겠습니다. 다시 검색창에 검색어를 사업용 계좌로 검색합니다. 그럼 여기에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 해지라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납세자 구분을 사업자 등록 번호로 눌러주시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 누르면 번호들이 나오는데 거기 번호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시면 상호와 대표자명이 나옵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입력하시고 사업용 계좌에서 계좌 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조회를 하셨을 때 이렇게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뜨면 확인은 누르시고요. 이게 기존 계좌가 등록된 계좌가 없다는 뜻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계좌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계좌 상태는 개설 신청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업용 계좌로 이렇게 계좌 구분이 되고 이제 여기서 은행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하기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계좌 상태가 개설 완료로 변경이 되고 계좌번호가 뒤에 별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좌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검색에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 신청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하나 나오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보 입력만 하고 신청을 하면 승인 여부가 처리되면 담당자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문자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맹점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을 하고 여기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이제 처리 상태가 승인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하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식품류 및 식기류 등의 경우는 국가의 허가를 받고 판매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식기류는 입에 닿는 모든 상품군을 말하며 그릇, 숟가락, 젓가락, 텀블러, 컵, 그리고 그 밖에 식품이 닿는 믹서기나 반죽기 등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수입식품 면허가 필요합니다. 더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를 하려면 면허를 미리 신청을 해놓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업 등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신규 영업자 클릭해 주셔서 교육 신청을 해줍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후에는 4시간의 교육 이수를 해야 되고요. 2만 원이 듭니다. 교육 이수가 끝나면 4개의 필수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모두 듣고 평가시험이 있습니다. 평가시험은 매우 쉽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60점 이상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파일을 PDF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저장이 완료된 후에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보시면 메인 페이지에 영업 등록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통합 민원 상담으로 들어가면 인터넷 구매업, 여기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 신청 이쪽을 클릭해서 전자민원을 신청을 하시고 영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영업 등록 신청은 28,000원 정도가 듭니다. 영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위텍스 사이트에 가서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면허세는 일반 기준으로 한 45,5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면허세 납부까지 끝나면 영업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인쇄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업 등록증이 나오면 상단에 이렇게 영업 등록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를 상세 페이지 하단의 문구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식품 영업 면허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식품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구매 대행 판매 수입식품 권한이 있어야만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권한은 영업 등록증을 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판매자 정보에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그룹 선택이 있고 여기 중에 구매 대행 판매 수입식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에서 영업 등록증 파일을 추가해서 첨부를 해주시고요. 권한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권한 신청을 하고 나서는 영업일 1, 2일 내에 상품 등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영업 등록증을 받으시면 잊지 말고 스마트 스토어에 꼭 구매 대행 판매 이 수입식품 권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세 페이지 상하단 공지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하단의 내용의 경우는 중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저희에게 구매 대행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의 문의나 그리고 불만에 대해서도 대응할 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상세 페이지에 꼭 기재가 되어야 할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상단이 있고요. 상단에 배송에 대한 부분과 짧은 부분과 이벤트에 대한 부분도 함께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넣어줍니다. 하단에는 안내와 공지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 상단의 경우는 매우 간결하고 최소화하면서 눈에 확 띄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5초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 조사 결과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이탈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4에서 5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고객이 그 안에 무조건 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상세 페이지도 보기 전에 저희 이제 상세 페이지 보기 전에 이미 상단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 고지해야 될 내용에 대한 설명들만 보다가 그냥 이탈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상세 페이지 상단은 간결하게 최소화시키고 후킹 멘트나 GIF 같은 생생하게 움직이는 영상으로 눈길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하단의 경우는 안내와 공지사항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꼭 넣어줘야 될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는 거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매자의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입력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내해 주실 때 번호에 이렇게 통관보 번호에 예를 적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생긴 번호라는 거를 P로 시작하고 13자리라는 거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급 방법까지, 발급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고객님께서 참고하시고 개인 통관 보호를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부가세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부가세가 나오게 되면 고지를 받지 않고 관부가세가 나올 경우에 고객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그리고 이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관부가세는 별도 안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부가세 포함이라는 이런 안내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0달러 이상 구매 시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됨을 안내 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배송에 관한 부분입니다. 배송에 대한 부분은 대략 7일에서 14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한다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상단에 그냥 짧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꼭 해외 배송 특성상 이게 통관이나 출고 지연 등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꼭 안내드려야 합니다. 또한
가장 또 불만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수업에서 경동택배 비용 책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잖아요. 경동택배로 넘어가는 기준과 경동택배 비용 발생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경동택배가 착불로 갈 경우에는 꼭 미리 연락을 한번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했더라도 고객님은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AS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뭐 대부분이 AS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AS에 대한 부분은 해외 배송 상품 특성상 AS가 불가하다는 부분을 안내 드립니다. 그 다음 교환 환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환 환불은 지난번 Q&A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오더를 이미 넣고 배송이 진행이 됐는데 고객이 취소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 저희가 배대지로 받고 나서 또 리턴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최대한 취소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상세 페이지 하단에 적어줍니다. 반품 관련해서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접수해달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그냥 접수도 안 하고 막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웬만하면 반품도 방어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화나 아니면 뭐 문자로 주고받던지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교환이나 반품 접수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CS에 관해서 CS, 이제 뭐 고객센터 연락처를 적어주시고요. 연락처하고 그리고 고객센터 응대 가능 시간을 기재해 주시면 고객님께 더 신뢰가 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영업 등록증, 영업 등록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0000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유니패스 관련해서 사전 신고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영업 등록 번호가 없으면은 유니패스 사전 신고할 때 반려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상세 페이지 상단과 하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검색부터 다시 해볼게요. 미리 캔버스를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가입이 안 되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요. 바로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미리 캔버스와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의 조합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손에 익다 보니까 포토샵도 가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리 캔버스 이 프로그램은 상세 페이지 만드는 폰트나 템플릿 등의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이고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을 못하시는 분들도 미리 캔버스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나 이미지들이 있으니 잘 조합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픽셀이라는 사이트와 그리고 이렇게 픽사베이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상단 댓글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만들기 누르시고요. 상세 페이지 상단을 만들 건데 사이즈를 우선 가로는 780 쿠팡 상세 페이지 가로 기준인 780 픽셀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세로는 이제 좀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외 배송 상품이라는 내용만 전달할 거라서 사이즈를 3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고요. 간단히 배송이 한 7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는 내용만 입력을 해줄 예정이에요. 글씨체나 디자인을 정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여기 템플릿에서 그냥 글씨체 참고하시고 색깔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왕관이 달린 거는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웬만하면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이제 조금 더 상세 페이지에 힘을 주고 싶으실 때 그때 유료 결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페이지 추가를 하나 해서 저는 이 글씨체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글씨만 따올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위에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드래그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글씨 크기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이 아래 내용에 본 상품은
해외 직배송 상품입니다. 주문 일로부터 수령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는 제가 그냥 ABC 구대라고 할게요. 구매 대행은 ABC 구대에서 이렇게 저희 스토어를 홍보하는 문구를 좀 써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래 건 지우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상단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벤트 내용을 쓸 거예요. 뭐 1+1이나 사은품이 있을 경우 그리고 뭐 한정 수량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후킹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앞에다가 손세 페이지 상단에 만들어서 이렇게 이 배송에 관한 내용과 이렇게 간단하게 5초 안에 눈에 띌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할 거고요. 다운로드해서 JPG로 해서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JPG로 다운이 됩니다. 다운된 거 저장을 하시고요. 저기 내 드라이브에 이거 저장을 해 놓을게요. 상세 페이지 상단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 작업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홈 버튼을 다시 누르고 디자인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직접 입력해서 가로는 780으로 하고 세로는 조금 이번엔 길게 해볼게요. 새 디자인 만들기에서 780에 3000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면 이제 확대를 해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태블릿에 있는 디자인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이 템플릿 중에서도 이 페이지 하나만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게 아무래도 많이 크다 보니까 이게 3000이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필요한 것만 수정해 줄게요. 우선 드래그를 해서요. 마우스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서 맨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맨 위로 올리고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이 있었죠. 구매 대행은 ABC 부대와 함께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구매 대행 유의사항 뭐 필요하시면 뭐 구매 대행 유의사항 아니면 뭐 필독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멘트는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ABC 9대 가이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굳이 저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클릭하고 될 버튼을 눌렀고요. 이거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 보면 요소에 도형이 있어요. 도형이 있어서 기본 도형 눌러주고 기본 도형이 나오면은 이걸 이렇게 줄여서 위로 가져가서 여기 뒤에다가 그냥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얘를 우선 맨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하고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둥근 모서리로 만들게요. 둥근 모서리로 만들면 이렇게 둥그러집니다. 색깔이 너무 안 예뻐서 다시 할게요. 색깔이 안 어울려서 진한 색으로 하고 약간만 불투명하게 해줄게요.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ABC 9대 가이드, 구매 대행은 ABC 9대와 함께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기재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우선은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입니다. 라는 내용을 먼저 저는 넣을게요. 요거를 따로 내용을 분리를 하고 싶어서 여기 박스를 따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줄여서 얘만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고 박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같은 맥락에서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늘려줍니다. 늘려줘서 저는 이렇게 박스별로 따로 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하나씩 내용을 넣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통관 보유 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된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래 거를 좀 지울게요.
너무 헷갈리니까 아래 거를 좀 지우고 그냥 이걸로 계속 복사하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 박스를 조금 더 늘릴게요. 지금 내용은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정리해 놓은 내용 그대로 붙였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숫자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뭐 글씨를 두껍게 해서 더 강조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지금 개인 통관부호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부가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복사만 해주시면 돼요. 복사할 때 이 한 개체를 선택을 하시려면 이걸 복사해서 아래다 다시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 뒤에 있는 이 박스, 하얀 박스 있죠? 하얀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위에 글자 입력된 거 한 번, 그리고 옆에 이 이미지도 한 번 이렇게 해서 우선 바깥에 있는 하얀 상자를 클릭을 하신 다음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누른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누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글씨, 개인 통관부호 부분, 그리고 옆에 이렇게 옆에 선까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란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이게 모두 선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똑같이 붙여놓기를 할 거예요. 그럴 경우 편하게 사용을 하시려면 Alt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릅니다. 그리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붙일 때 핑크색 선이 나오잖아요. 이 선에 맞추면은 위에랑 같이 똑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다 붙여넣고 이렇게 놔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붙여집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다음 내용 입력할게요. 다음 내용은 관부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부가세의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는 내용이 좀 짧으니까 박스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쭉 여기다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되거든요. 아까는 컨트롤로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하고 똑같이 Alt 누르고 아래다 복사해 줍니다. 이제 배송 부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경동택배에 대한 부분과 배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또 하얀 거 늘려주시고요. 여기서도 또 중요한 내용들 경동택배 이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또 강조하고 싶으실 때는 요소에 보면 선에 이렇게 밑줄선들이 있어요. 밑줄, 색연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데를 선을 그어서 제가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큰 선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 강조하고 싶은 거 150달러 이상이다. 뭐 관부가세 요거 강조하고 싶다. 그럼 선을 이렇게 줄여서 색상을 조금 이 색깔로 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이렇게 선을 그은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선으로 강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배송 부분이 끝났고 이제 AS로 가겠습니다. AS는 이것도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에 관부가세에서 복사를 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Alt, Shift 하고 내립니다. 네, 이제 AS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AS 불가를 강조를 해볼게요. 네, AS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드래그, Alt, Shift 하고 내려주면 됩니다. 교환 환불 입력하고요.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네요. 이렇게 하얀색 라를 내려주시고 여기 글자를 좀 내릴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입력을 할게요. 이것도 AS에서 복사를 할게요. 고객센터 입력을 하고요. 전화 통화를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전화 상담이 연결이 좀 어렵다고 하고 뭐 문자나 Q&A로 남겨달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바로 응대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문자나 Q&A로 내용을 먼저 알고 응대를 하면 대응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적어주시고요. 070, 000, 000, 그리고 운영시간, 고객센터 운영시간을 적어줍니다. 아니면 여기에 또 뭐 카톡 아이디나 카카오 채널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카카오톡 아이디나 카카오 채널 아이디나 채널이 있으면 카카오 채널 검색통해서 뭐 ABC9대 뭐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얀색 박스 부분을 더 늘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고객센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신식품 등에 대한 영업 등록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지난번에 유니패스 신고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상세 페이지상에 영업 등록 번호가 없으면 판매자에게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유니패스 사전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나 건기식 등의 면허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해서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아래로 끌고 내려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조금만 작게 해서 아래쪽에 배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 하단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누르셔서 아까 전에 상단 저장했던 것처럼 웹용에서 JPG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